자, 그리고 조세 용어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과세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발생한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득세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 우리 연말정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얘가 왜 연말에 정산하냐면 법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월급 받잖아요. 그럼 매달 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득을 달달이 낼 것이냐, 분기별로 낼 것이냐, 아니면 반기별로 낼 것이냐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매달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직장인들이 만약 매달 내라 그러면 매달 월말만 되면 전국의 세무서는 막 북새통이겠죠. 그러니까 법으로 뭐라고 정했어? 1년 단위로 세금을 과세하겠다라고 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1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이때 가서 정산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몽땅 합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가가치세 말씀드렸잖아요. 부가가치세, 그죠? 얘는 1년에 2번 냅니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돼 있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6개월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6개월 단위로 가기 때문에 얘는 연말정산하는 게 아니죠. 반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치 모아서 다음 달 25일, 그죠? 6개월치 모아서 다음 달 25일, 1월 25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기간은 다르지만 이건 뭐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준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기간 그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용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법정신고기한이 나오는데, 자, 그걸 하기 전에 그 오른쪽 11페이지 8번의 징수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걔를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자,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걷어야 되죠. 그죠? 그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우리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2개만 배웁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신고납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보통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자, 신고납부는 뭐냐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네가 가서 뭐 하고 신고도 하고 돈도 네가 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아서 와서 신고하고 돈도 내라는 얘기죠. 자, 보통징수는 뭘 보통징수라고 하냐면 하여튼 무조건 고지서 날라오는 거 있죠.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러면 걔는 보통징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가 날라와서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나오면 걔는 뭐다? 보통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개 배운다 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럼 얘들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요, 신고납부는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신고하려면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뭐를 해?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금액도 모르는 내가 신고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을 뭘 했을 때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돈 주고 그 부동산을 뭘 하거나 사거나 아니면 뭐 했을 때? 팔았을 때죠. 매매라니까 거래 당사자 금액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언제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금액을 알았을 때, 즉 언제 사고 팔았을 때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신고납부 주세는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즉 취득했을 때와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납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양도세 이 3개가 뭐다? 신고납부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보유세죠.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죠.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금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 그래서 얘는 뭐야? 나는 가만히 있으면 과세권자가 지들이 알아서 세금 계산해서 나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보는 종합부동산세가 보통징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나중에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취득세 징수 방법 그럼 뭐라고 해요? 신고, 납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신고납부를 하래요, 취득세는. 그럼 여러분이 이 건물 사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얼마에 샀다고 신고하고 돈도 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냥 알아서 신고하세요라고 해놓고 기간을 안 정해주면 누가 가서 세금을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그 신고납부 기한을 정해줍니다. 그게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무적으로 네가 와서 신고하고 돈 내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근데 얘가 60일을 정했는데 그 60일 안에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럼 고지서 보면 납부기한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납부기한에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요, 기간 내 신고 안 하거나 기한 내 돈을 안 냈는데 내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 얘가 그 기거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뭐요? 제재를 하겠다는 거지. 세법은 무조건 돈으로 해결합니다. 일단 세금은. 자, 말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말 안 들으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예요. 얘들 말 안 들었죠? 세금 더 내. 자, 더 내는 걸 우리가 가산한다 그래요. 가산. 근데 이때 가산에서 추가로 내는 돈의 용어가 달라요. 이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이때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용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신고납부 안 했을 때 뭐가 부과됩니까? 가산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산세. 보통 징수에서 고지서 나온 돈 안 내시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 두 개가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러면요. 얘 보시면 끝에 글자만 틀리잖아요. 그죠? 끝에 글자만. 자, 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신고납부는 시작을 뭐로 시작해? 시옷으로 시작했죠. 그럼 끝날 때도 뭘로 끝나? 시옷으로 끝나요, 시옷으로. 그죠? 그래서 신고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돼요.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가산세 그런데 신고납부 가산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애기 오줌 누릴 때 뭐라 그래요? 엄마가 쉬 그러죠. 그럼 엄마가 쉬 그럼 뭐가 나와? 쉬가 나오죠. 그래서 신고납부는 가산세. 그럼 얘는 자동으로 가산금이 되겠죠. 얘는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고납부는 가산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러면 안 헷갈리죠?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문 닫아놓고 화장실 가서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3번만 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뭐라고 신고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하면 3번 하면 안 잊어버려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은 진짜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려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화장실에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안 하죠. 그죠? 하면 기억하는데. 나중에 이건 립싱크 안 됩니다. 립싱크 하지 마요. 립싱크도 안 돼. 얘는 새, 얘는 금, 얘는 입을 벌리고 얘는 다물어야 돼. 그러니까 립싱크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산세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자, 보세요. 얘는 뭐라고 되냐면 법에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요.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게 가산세예요. 그럼 얘는 무엇을 안 했을 때 부과된다고요? 신고납부 안 했을 때. 그럼 얘가 의무죠. 의무가 두 개인 거예요. 무슨 의무가 있어? 신고를 할 의무도 있고 납부를 할 의무도 있는 거죠. 의무가 두 개인 거지. 그럼 가산세는 종류가 기본이 몇 개다? 두 개인 거죠. 왜?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고 납부 의무 이행하려면 이것도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온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류가 있어 이제 여기 나오죠. 이건 지금 외우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일반 과소신고라는 게 있어요. 과소신고 이런 게 있고 부당 이런 게 있어요. 부당 무신고 그리고 부당 과소신고가 있어요. 자, 그럼 네 가지인데요. 자, 의미상으로 나누면 얘는 일반 두 개고 부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하고 부당의 차이가 부당이란 말은요. 부당하게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취득세를 부당자가 붙었다는 얘기가 신고를 안 했는데 왜 했다는 거 부당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신고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괘씸하잖아. 왜? 세금을 고의적으로 띄어먹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럼 잘 띄어먹든가 걸린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 눈엔 눈, 얘는 이 그거죠. 너도 한번 그런 거예요. 걸렸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라. 죽을 사자예요. 죽어봐라. 세금으로 죽어봐라. 그래서 얘는 40%예요. 가산세가. 그러니까 부담자가 들어간 뭐예요? 너도 한번 뭐 죽어봐라. 죽을 사자에서 40%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고의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40%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근데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신고, 얘는 과소신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무신고와 과소신고는 하나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고 하나는 적게라도 신고한 거죠. 그럼 둘 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둘 중에 착한 애가 누구예요? 무신고가 착해? 얘는 신고를 아예 안 했다니까? 과소신고는 하긴 했다니까? 근데 원래대로 안 하고 적게 신고한 거죠. 그나마 누가 배워? 얘는 신고라도 했잖아요. 얘는 아예 신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너는 아예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거의 반절인 20% 내고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이거의 반절인 몇 프로? 10%만 내라. 그래서 일반은 무신고 20, 과소는 10%입니다. 근데 부당은 무신고와 과소가 둘 다 40이에요. 왜 얘는 과소도 40이냐?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둘 다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니까 무신고건 과소건 다 얼마? 너도 한번 죽어봐라 얼마? 죽을 사이즈에서 40%고 일반은 무신고 20, 과소는 10입니다. 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하루에 0.03%가 나옵니다. 얘는 하루 지날 때마다 0.03%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잖아요. 그럼 만약 오늘 세금 오늘까지 신고해야 돼. 오늘까지. 그 돈이 없어. 열흘 후에 돈이 생겨. 그럼 열흘 후에 가서 신고도 그때 하고 돈도 그때 내면 가산세가 두 개가 붙겠죠. 그럼 만약에 어차피 세금을 낼 거다 그러면 세금을 가산세 덜 내려면 오늘까지 뭐라도 하는 게 좋아요. 돈이 없어도 신고를 하는 게 좋은 거지. 그죠? 일단 내가 신고하면 뭐를 안 내? 신고불성실 가산세 안 내잖아요. 그럼 뭐만 내면 돼?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되죠. 얘는 크죠? 왜? 오늘 딱 지나면 20%잖아. 기한 딱 지나마자 자동 그냥 20% 붙는 거죠. 납부는요. 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계산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아예 떼어먹을 작정한 게 아니다 그러면 뭐는 하는 게 좋다? 신고는 일단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산세를 덜 내는 거죠. 올해 시험에 총론에서 이게 나왔어요. 다음 중 가산세 옳은 걸 고르시오. 야, 이거는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 문제라고 해요. 서비스 문제. 이게 왜 낸 거예요? 출제위원이 혹시 빵점 맞을까봐 불안해가지고 빵점 방지용 문제로 이거는 맞추겠지 하고 낸 거야. 근데 이걸 틀린 사람이 있다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죠. 이거를 수업 시간에요. 수십 번 한다니까. 그럼 맨날 뭐라고 그래? 자, 1번 부당 들어가 뭐라고? 부당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얼마? 40%고 일반한 무신고는 그거의 반절 20%고 과소는 그거의 반절인 10% 납부 일일 만분의 이 얘기를 수십 번 한다니까요. 수업 시간에. 그럼 이거는 그냥 공부 따로 안 해도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수업만 안 빠졌으면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왔어. 총론에. 그럼 이건 진짜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런 걸 틀려버리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이 쉬운 걸 틀려버리면 다른 거 하나 어려운 걸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는 문제 틀리면 안 된다고. 쉬운 거 맞추면 돼요. 이런 게 있어 많아요. 문제 자체가. 작년에 이게 나왔죠. 올해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가상금도 두 개가 있어요. 일반 가상금이라는 게 있고 중가상금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일단 고지서가 나오죠. 고지서가. 그죠? 그럼 여러분 고지서 보시면 납부기한 나오잖아요. 재산세 같으면 7월달 금액이 나와요. 7월 16일부터 31일. 혹시 그 세금 같은 고지서 받아보셨나 모르는데 그 고지서에 보면 금액이 써 있어요. 얼마대라고. 그죠? 그리고 그 금액이 모든 고지서는 금액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고지서에 금액이 써 있죠. 납부 금액이. 그리고 금액이 하나 써 있어요. 두 개 써 있어요. 두 개 써 있어요. 항상 두 개가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납기 내금액과 후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고지서 한 장에 두 개를 내버렸느냐? 자, 얘가요. 고지서가 나왔는데 요 기한 내 돈을 안 냈어요. 그럼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어요. 세금은 가산금이 이때까지 안 내면 3%가 붙어요. 이게 일반 가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고지서에 보면 납기 내 금액이 10만 원이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 납기 후 금액 얼마가 돼 있냐면 10만 3천 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원금의 10만 원에 얼마? 3% 어차피 내야 되니까 3천 원 붙여서 10만 3천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럼 네가 기한 지나고 내면 얼마 내라? 10만 3천 원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납기 후 금액이에요. 그죠? 이게 일반 가산금 3%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얘가요. 3% 보통 있죠. 납기 후 금액. 그것도 안 내고 버티는 거야. 끝까지. 이항에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안 내.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계속 안 내. 그럼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안 내면 너 더 죽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기한 지났는데 계속 안 내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달 지날 때마다 추가로 1.2%씩 추가로 붙어요. 이걸 뭐라 그래? 중가상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7월달에 내야 되는데 8월달에 돈을 냈어. 그럼 상관없는데 8월달까지 돈을 또 안 냈어요.
그럼 9월달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3% 당연히 내는 거고 거기다 1.2%가 추가되는 거예요. 한 달 지날 때마다. 2달 지나면 2.4% 추가되고 3달 지나면 3.6%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중가상금 그럽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일단. 나중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다 기억을, 이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디까지만 가면 돼? 징수 방법이 2개가 있다. 신고납부가 있고 보통징수가 있는데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고 보통징수에 돈 안 내시면 가산금이 붙는다. 여기까지만 가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뭐가 생각나?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붙는다. 이게 생각이 났다. 집에 갔는데 일기 써야 됩니다. 일기 써야 됩니다. 나는 아무래도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일기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집에 갔는데 이걸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2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가산세냐? 가산금이냐? 그건 보시면 되죠. 우리 교재는 뭐 설명 잘 돼 있는데 지금 읽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읽는다고 아는 거 아니니까. 지금 한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들은 대로만. 그죠? 일반항. 부당은 뭐라고요? 부당이나 부정자 들어가면 뭐라고? 너 한번 죽어봐라. 너도 한번 죽어봐라. 죽을 자자에서 얼마? 40%. 그냥 일반 무신고는 20이고 과소신고는 10%를 낸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만분의 3이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징수방법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12페이지, 13페이지에 뭐 가산세, 가산금 쭉 설명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죠? 다 할 거니까 지금은 개념만 보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가면 10페이지에 법정신고 기한 나와 있고요. 3번에 과표 나와 있죠? 아까 과세표준이 뭐라 그랬어요? 세금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 그래서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 종가세가 뭐라 그랬죠? 뭘로 표시가 되는 거다? 종가세. 가가 뭐요? 가격,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다. 종량은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금액 아닌 건 다 뭐다? 종량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면세점하고 뭐가 나와요? 수익징수 면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잘 보세요. 면세점, 수익징수, 면제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면세점 어디 가면 있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 공항에 면세점 있죠? 그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면세점. 그죠? 여기가 물건 사면 비싸. 싸죠? 왜 싸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쌉니다. 그죠? 그래서 면세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면세점은 공항에 있는 거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X 같은 군대 충성 같은 데 가면 그 군납으로 맥주 같은 거 사시면 아까 뭐예요? 면세가 되기 때문에 맥주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죠?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은 거죠. 자, 그럼 이 면세점이 세금을 면제해줘서 징수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조세도 면세점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엄청 많이 배우는데 얘가 취득세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뭔다?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걔가 얼마야?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면 어떻게 한다?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소액은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도 면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때는 소액이 얼마냐면 얘는 재산세에서 나와요. 얘는 2,000원 미만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을 말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재산세가 2,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무주택 집이 재산이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드디어 뭘 꿈에 그리던 부동산 하나 산 거죠. 그래서 내가 꿈에 그리던 드디어 올해부터 나도 몰래 재산세를 내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월달 지나 9월달 지나 계속 고지서가 안 나옵니다. 그 열받아가지고 원주 시청 가서 야! 내가 말이야 1월달에 부동산 샀는데 왜 7월 9월달에 왜 재산세가 왜 안 나왔어? 갔더니 얼마래? 1,500원이랍니다. 재산세가. 얼마라고? 1,500원. 그럼 재산세가 얼마 났어? 1,500원이랍니다. 그럼 얼마야? 2,000원 미만이죠.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비싼 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이 규정은 왜 있냐면 여러분 지도용지 보내려면 고지서 보내시려면 돈이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죠? 종이 만드는 그 원가, 영수증 만드는 비용도 있지만 그걸 보내려면 뭘 붙여야 돼? 우표값이 들어갑니다. 우표값. 우표값이 꽤 비싸죠. 요즘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부리는데
우표를 붙이는데 정통부도 국가기관인데 왜 그걸 우표값을 내느냐? 내야 됩니다. 자칫이 되니까 각각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고 정통부는 뭐예요? 걔는 국가중앙정부기관이죠.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걔도 우표 붙여야 됩니다. 그럼 원가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원가가 얼마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은 1,500원인데 고지서 작성 원가는 1,950원이 들어간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럼 부과해봤자 손해지. 그러니까 징수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보통 징수인 고지서 나오는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규정이. 근데 금액은 2,000원 미만이에요. 자, 이게 그런 얘기인데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자, 맞춰보세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OX.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자,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랬죠? 자,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OX. 이거 맞춰야 됩니다, 이거. 자, 있죠, 얘.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한다 그랬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OX. 자,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외웠는데 이게 틀릴 수 있죠. OX 구분하는데 지금 헷갈리죠.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래서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여기도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50만 원 뒤에 이상, 이하가 붙을 때와 미만 초과가 붙으면 다르죠, 내용이? 우리 배웠던 거죠. 뒤에 이상이나 이하가 붙으면 요 앞에 있는 기준 금액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그러면 5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부터 그 위로 그 뜻이고 50만 원 이하면 5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부터 그 밑으로 그 뜻이죠. 그죠?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0만 원 미만 그럼 뭐예요? 50만 원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적은 금액 49만 9,999원까지 말하는 거고 50만 원 초과는 50만 원 포함하지 않고 50만 1원부터 그 위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시험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 얘를 틀려버리면 문제 한 문제 틀린 거죠 또.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려가 아니라 정리를 하셔야 돼. 자, 뭐라고요? 이상 이하가 붙으면 얘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뭐예요? 50만 원 뭐라고 돼 있어요?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랬죠. 이하니까 뭐 얘도 포함하죠. 얼마까지? 50만 원까지는 뭐 해주겠다?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 뜻이죠. 맞는 얘기. 얘는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죠? 미만이잖아요. 그럼 얘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요? 1,999원까지는 소액으로 징수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얼마부터는 걷는다는 얘기야?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는 뜻이죠. 이게 맞는 얘기지. 이 기술로 몇 번 나왔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정리하시고 가셔야 돼. 미만 초과 이상 이거는. 이게 왜냐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얼마 이하, 얼마 초과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상에.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예 나오자마자 딱 맞았다 틀렸다 바로 나와야지. 뭐 붙잡아 놓고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틀려. 지금 부전에 가도 지금 시험처럼 해보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상이니까 얘는 포함이 되니까 뭐 어쩌고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공부해. 나중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재산세에서. 재산세는 소액징수면 이제 그럼 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공부해버리면 시험 문제에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면 보자마자 맞았다 틀렸다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얘만 외워놓고 얘만 공부해놓고 나중에 가서 나오면 미만이니까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시험 보라고 그냥 엄청 헷갈려요. 긴장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것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재산세 가면 물납이라는 게 물납. 아까 물납이 세금을 뭘로 내는 거라겠죠? 물건으로 내는 거랬죠. 그럼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가 1,000만 원인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OX.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할 수 있다. 그죠? 자, 1,000만 원이면 물납할 수 있다. OX. 이거 맞춰야 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X죠. 왜? 초과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보다 큰 금액이잖아요. 거기부터 물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1,000만 원 물납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초과되었을 때 물납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커야지 물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얘도 지금 이상 이하 초과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게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보다 1원이라도 큰 이거부터 물납이 되니까 1,000만 원은 물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 이하 미만 초과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이상 이하 붙으면 앞에 기준금액을 포함하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거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정리 안 되시면 나중에 엄청 헷갈려요.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상가주택 같은 거, 상가주택 같은 거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쪽은 주택이고 이건 상가. 표현은 1, 2층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이랬을 때 재산세 이런 말이 있어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데 한쪽은 주택이고 한쪽은 상가 점포로 써요. 겸용돼 있죠. 이랬을 때 기준이 뭐라고요? 주거용으로 쓰는 게 전체 50% 이상이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60이고 얘가 40이에요. 그럼 재산세 부과할 때 얘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주거와 주거 이외의 부분이 면적이 동일한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동일한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OX. 자, 동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5대 5라는 얘기야. 그 얘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OX. 여기 있잖아, 이게. 맞아, 틀려요. 이게 나와요, 문제에서.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와 주거 외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럼 이거 보고 맞춰야 되죠? 맞아, 틀려요. 헷갈리죠, 아직도. 그죠?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 항상 이걸 해요. 왜?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를 다 틀린다니까.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근데 원리만 알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이후로 그 뒤로 살면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죠? 근데 갑자기 지금 오니까 갑자기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내가 다시는, 그죠? 고등학교 이후로는 미적분, 적분이고 뭐고 계산 문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X, Y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짜증나는 거지.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이 막 생각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다?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100분의 50은 딱 5%잖아. 50%잖아. 그죠? 그러니까 50% 이상일 때는 전체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뭐요? 이상이니까 5대 5까지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전체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적이 동일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맞는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역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도 나오지 여기도 나오지 저기도 나오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꼭 구분하셔라. 이상, 이하가 붙으면 앞에 기준금액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기준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1, 2월달 이제 기본서 강의 들어가시면 그때 첫 시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할 때 이 부분 다시 또 설명해 주면 한 번 더. 왜냐면 그때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죠? 미리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뭐 그때 보시면 되고 혹시 집에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걔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걔들이 가르쳐 주죠. 엄마 잘 봐. 이렇게 해서 걔는 이렇게 수직선을 가르쳐 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게 있고 여기에 색깔이 안 칠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안에다가 동그라미 색깔 칠하는 건 이상 이하예요. 포함되는 건 색깔 칠하고 미만 초과는 포함 안 된다. 하얀 걸로 칠하죠. 이렇게 배웠었죠 옛날에. 그죠? 근데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요새 초등학생들 산수 문제 못 풉니다. 엄마 아빠가. 그죠? 걔도 산수가 아니에요. 우리 때 산수가 아니죠. 우리 때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했는데 지금은 어우 뭐 장난 아닙니다. 저희 애들 문제 푸는 거면 장난 아니죠. 물어보면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 골치 아프죠. 이놈 시키 엄마 지금 바쁘대. 맨날 바쁘대. 뭐 하나 바빠 텔레비전 그냥 바쁘죠. 자 그러니까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그 4번에 면세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액증수 면제 있죠.
그죠? 지금 얘기한 내 취득세하고 소액기준수면 재산세가 대표 주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상 이하 미만 초과만 잘 기억을 하시라. 나중에 헷갈리시면 좀 정리하시면 되니까 지금 괜찮아요. 나중에 하면 다 알게 돼요. 그치? 처음 봐서 딱 보자마자 이해되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6번은 뭐 과세기준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말뜻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과세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산세 이 말이 제일 남아요. 재산세. 걔는 6월 1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산세는요. 세금을 과세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택 같은 거 주택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거든요. 집 아파트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본인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년 2017년도 재산세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년 재산세를 내느냐?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왜? 내년도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2017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7년 6월 1일에 그 재산을 아직도 그 아파트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럼 본인이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내가 5월 달에 팔았다. 내년 5월 달에 팔았어. 아파트를. 그럼 여러분은 재산세를 안 냅니다. 왜? 5월 달에 팔았으니까 재산세 6월 1일 기준, 6월 1일이 내 거 아니죠. 6월 1일이 누구 거야? 매수 거죠. 그럼 매수가 재산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요, 되게 이게 나중에 재산세 별 때 설명할 건데 되게 골 때리는 게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죠? 근데 5월 달에 매매가 되잖아요. 5월 달에. 그러면 매수는 집 사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내야 돼?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5월 30일 날 매도가 얘한테 팔아가지고 등기까지 다 넘겨줬어요. 그럼 매수는요. 이틀 보유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야? 이 5월 달 있잖아요. 5월 말부터 6월 초 있죠. 요때 만약에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미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 며칠 상간에 재산세를 내가 낼 수도 있고 제가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달라져요. 이 기준이. 그래서 이때 되게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배울 때 보면 잘해야 돼요. 계약서를 잘 써야 돼.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내가 만약에 매수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갖고 있어. 팔아. 그럼 내년도 재산세 안 내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돼? 주거나사나 계약서를 6월 1일까지 써야 되는 거야. 왜냐면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세금을 내, 매수가. 그럼 여러분 내년에 집 살려면 언제 해야 돼? 계약서 잔금 날짜 언제로 가야 돼? 개인한테 사면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야. 매수는. 왜? 6월 1일까지 매수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몰랐는데 공인중개사 공부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서 쓸 때 막 날짜를 서로 막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골 때리는 거야. 막 서로 날짜를 이때다 막 이러는 거야. 매수는 매수는 뭐라 그래? 6월 2일로 쓰자. 매도는 주거나서 6월 1일로 쓰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서로 싸우죠. 그럼 계약 깨지는 거죠. 만약에 둘 다 이걸 알고 있어. 그럼 날짜가 애매하게 돼 있으면 제일 현명한 건 뭐예요? 반씩 내는 거예요. 서로 양보를 해야 돼. 이 어느 일방에서 나는 못해 그러면 계약 깨지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하긴 해야 되고 세금 문제가 되면 여기 걸리면 제가 볼 때는 반타하는 게 맞습니다. 매도 매수가 반씩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몰라요. 안 배운 사람들은. 안 배우면 어떻게 돼? 그냥 매수는 자기가 이틀 만에 자기한테 재산세 나오면 뭐라 그래? 아, 올해부터 내 거니까 내가 내는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매도는 자기한테 나오면 아, 올해까지는 내가 내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넘어간 거지 사실은. 근데 아니에요. 이게 되게 민감해요. 실제로 재산세 이거 때문에 막 분쟁이 생겨도 많이 있었죠. 중개업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싸워가지고 계약 파기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알아서 병이 되는 거지, 왜?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 아니까 막 서로 싸지는 거야. 그죠? 왜? 법이 뭐라고 돼 있어? 이날을 기준으로 간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과세 기준이 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어요. 뒤에 거 지금 다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14페이지 가면 뭐 납세 의무 성립 확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합니다. 이건 되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조를 많이 할 건데 이건 뭐 공부 좀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된 다음에. 여러분 짬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무조건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짬밥이 쌓여야 되는 거지. 짬밥만 쌓이는데 막 무조건 막 하려고 하면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좌절감을. 아, 난 아닌가 봐. 그럼 조상타다고 뭐. 그죠? 점수 안 나면 조상타다죠. 그러면 안 됩니다. 총론은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19페이지 가면 그 챕터 2번에 취득세 나오잖아요.
여기부터가 지방세 파트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1절에 취득세 과세 대상물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면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계속하면 과표, 세율 그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과세 요건이에요. 네 가지 배운다고 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징수 방법, 그래서 신고 납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다 돼 있어요. 얘네들도요. 내용 자체가. 근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용을 나중에. 그죠? 네, 요건 취득세는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일단 지방세 3개를 배워요. 뭐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배웁니다. 이렇게 3가지를 배우죠. 근데 국세 아까 뭐 했죠? 종합 부동산세 배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주로 이렇게 됩니다.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라고 그랬죠. 그럼 얘부터 이제 뵐 거거든요. 아까 얘 3문제 나온다고 했죠. 얘는 1문제, 얘는 3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방세 파트는 무조건 취득세하고 재산세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등록세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혹시나 내가 세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거 요거 있죠. 이 2개. 요 개념만 설명할게요. 수업은 다음 시간 할 건데 요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한 번 들어야 되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샀어. 매매로. 그죠? 토지를 매매로 샀어요. 토지를 매매로 치르겠다. 그죠? 자,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죠. 본인 앞으로 등기. 자,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낼까요? 등록세를 낼까요? 집을 사거나 아니면 땅을 사거나 부동산 사면 본인 앞에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하잖아요. 등기할 때 세금 내죠. 이때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낼까요? 아니면 등록세를 낼까요? 둘 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취등록세를 낸다 그러죠. 취등록세. 그죠?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낸다는 얘기는 2010년도 이전에 그죠?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고, 요게 법이 개정됐어요. 2011년 1월 1일에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할 때 뭐 냅니까? 그럼 등록세 그러면 그는 못 배운 사람들 얘기예요. 뭐라고 해야 돼? 취득세를 낸다고 해요. 취득세.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면 과거에 2010년도까지는요. 취득 매매를 하게 되면 취득세 2% 내고요. 등기할 때 등록세 2%를 냈어요. 따로따로. 그죠? 2010년도까지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으면요. 취득세를 안 내고 등록세 2%만 내도 뭐는 해줬어? 등기는 해줬어요. 취득세 안 내더라도. 근데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차피 부동산은 취득을 하면 뭐 내고 취득세 내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한 거 얘들이 야 어차피 부동산은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등록세도 내야 되니까 그걸 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 2% 내는 걸 4% 이렇게 바뀐 거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취득세 매매하면 취득세 4% 낸다고 했잖아요. 그게 1이 4%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이 합해진 거예요. 등록세가. 뭘로? 취득세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우리가 등기할 때 취득세 낸다 그래요. 등록세 낸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요. 조심할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전세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하죠. 그럼 그때 등기할 때 뭐 내야 돼? 세금 내야 되죠. 저당권 설정할 때나 전세권 설정 세금 내잖아. 등기할 때. 그땐 세금 뭐 내느냐? 등록세를 냅니다. 근데 금방 등기할 때 취득세 낸다고 했잖아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나중에 취득세를 설명할 건데. 자 보세요. 얘가 합해지긴 했는데 이 등록세 전체가 취득세랑 합해진 게 아니에요. 뭐만 합했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만 합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은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야 되니까 한꺼번에 내란 얘기죠. 근데 전세권 등기는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전세권 하는 게 부동산 취득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득한 게 세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도 내가 그 집을 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부동산 취득 관련이 없죠. 걔네들은 여전히 어디 남아있어? 등록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통폐합이 돼서 뭘 낸다?
취득세를 낸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취득세 공부할 때 이게 통폐합이 됐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용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저렇게 돼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내가 문제를 풀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개정되기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냈죠. 그죠? 지금 합해졌죠. 지금 얼마네요? 4%. 자,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법이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 둘의 세율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던 걸 그냥 한꺼번에 같이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전제조건이에요. 머릿속에 얘가 개정이 됐긴 했지만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틀리다? 같다. 단지 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다. 이게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세율 파트나 중과세 파트나 아니면 부가세 아까 제가 잠깐 했었죠. 취득세 부가세가 두 개 있다 했잖아요. 아까 부가세 기억나시나요? 농특세 몇 프로? 10%하고 뭐내 냈어? 지방교육세 20% 냈죠. 취득세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가 400이면 요거 20만 원 내고 요거 40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6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부가세가 두 개잖아요. 원래 하나만 붙어요. 원래는. 근데 얘는 왜 두 개겠어요? 이 두 개가 합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등록세는 뭐 붙었어? 지방교육세를 냈거든요. 근데 얘가 통폐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록세에 붙던 지방교육세가 따라온 거예요. 그 얘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왜?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세 내고 지방교육세 냈는데 두 개가 통합됐는데 얘가 안 따라오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 금액이 달라지죠. 그죠? 근데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부가세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는 이두령이고 얘는 춘향이에요. 춘향이. 얘는 누구고 얘는 방자고 얘는 향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두령한테 시집으로 온 거죠. 근데 누구도 따라와야 돼. 향단이도 따라와야지. 그죠? 얘도 같이 따라와야 돼. 그래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 전후 세율이 같아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두 개가 된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공부 좀 되시면 이 부가세 계산하는 걸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뭐다? 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뭐가 된 거다? 통폐합이 된 거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근데 이건 나중에 많이 설명해요. 근데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요걸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9페이지 보면 막 취득세가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대상 납세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배운다. 그래서 그 앞에는 뭐 취득의 범위 같은 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뭐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책은 됐고요. 이거 하나만 설명을 마칠게요. 자, 취득이란 말 있죠. 취득. 내가 뭘 얻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땅이 있어요. 여기 땅이. 토지가 있어. 자, 요거를 여러분이 이 토지를 취득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여기는 땅이 없어.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자, 이걸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렵게 생각하면 머리 굴리면 안 된다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이거면 심각한 벌써 틀려 문제가 틀린다니까. 설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돈 주고 사면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답이라니까. 왜 머리를 굴려? 설마 돈 주고 사는 거? 그게 답이라니까. 돈 주고 사면 돼요. 그 돈 주고 사는 걸 있어 보이게 매매한다고 그래. 그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땅을요. 그럼 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돈 없으면 생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나는 돈도 없고 땅도 없어.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땅이 겁나 많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죠. 뭘 받으면 돼? 증여를 받으면 되죠. 증여. 그죠? 증여를 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죠. 그죠? 또 상속을 받을 수 있죠. 돌아가셨어.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은 공짜란 얘기죠. 차이점은 증여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거고 상속은 주신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짜로 취득하는 거죠. 이거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나는 돈도 없고요. 엄마 아버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건 니아까하고 삽밖에 없어. 니아까하고 삽. 니아까하고 삽이 있어. 자, 이거 있습니다. 자, 니아까 삽 있으면 돼.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두 개를 가지고 어딜 가? 거기다 돌하고 모래를 실어가지고 바다를 가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메꾸는 거야.
경포대 앞바다를 메꿔. 그래가지고 내가 토지를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래? 매립간척한다 그래. 매립하거나 간척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매립간척지가 충남 서산에, 그죠? 서산 간척 천수만 들어보셨죠? 거기가 현대에서 정주행에서 사라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바다 면적을 다 메꾼 겁니다. 메꿔가지고 뭘 만들었어? 농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 보면 옛날에 막, 영화에 보면 옛날 외국 영화 보면 막 농사 질 때 농약을 막 비행기로 하잖아. 막 윙 하잖아.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는 농약을, 천수만 농약할 때, 그걸 우리 옛날 농약 뭘로 했어요? 일단 들어봐, 이걸로 펌프라죠, 이걸로 하면요, 1월 1일 날 펌프질 하기 시작하면 농약 다 치면 12월 31일이에요. 1년 내내 쳐도 안 돼. 왜? 끝이 안 보여요, 거기가. 근데 거기도 비행기로 농약을 해요. 그게 바다 메꾼 거예요. 그게 매립간척 하는 거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취득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다 농지야, 가진 게 다 농지. 전부 다 농지예요. 그럼 이걸 형질 변경해서 지목을 바꿔요. 지목을 뭘로 바꿔? 대지로 바꿔. 이걸 지목 변경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다 취득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배울 때 세법에서 어떤 경우 취득세를 내느냐, 돈 주고 사는 것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증여로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매립간척에 취득하거나 아니면 뭐 지목을 바꾼 경우도 전부 다 뭘로 봐? 취득한 걸로 봐서 전부 다 몰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대표적으로 상속이나 증여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죠. 근데 사실은요, 세금을 그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내고 또 뭐 또 내야 돼? 상속으로 취득했으니까 뭐 또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요. 증여 받으시면 증여세 따로 내고 또 뭐 또 내야 돼? 증여로 취득했으니까 뭐 또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기본 2개 내는 거죠.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그죠? 세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거야. 나중에 들어가면 취득세 취득이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유상승계, 무상승계, 얘를 원시 취득, 간주 취득이라고 배워요. 내용을. 다음에 이제 기본서 들어가면 그때 이거 가지고 배우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취득은 이런 식으로 취득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건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는 어떻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내용 자체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 그 취득세 있죠? 그래서 지방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쭉 설명할 거예요. 그죠? 어쨌든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양도세까지 한번 쭉 그냥 기본 개념을 볼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가. 그죠? 애들도 그러잖아. 어렸을 때가 좋은 거지. 그죠? 좀 커봐. 그럼 세상 힘든 걸 알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고뇌가 생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행복할 때야. 지금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년 1월 달 까면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계속 행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힘내지 마시고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에 시험 딱 보고 합격하면 되는 거야. 그때까지 꾸준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